2017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가격이 얼마예요? 무려 5천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네. 어제 영화 분노의 질주 9편이 드디어 개봉을 했고요. 제목이 더 얼티메이트. 개봉 전부터 예매율 1위를 달성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뿌리고 있고요. 아마 역대급 흥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분노의 질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실 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사진 찍고 있는 백건우라고 합니다. 백근우 작가님은 자동차 사진을 찍고 있는 일을 하시잖아요. 혹시 살짝이라도 긁히거나 그런 적 없어요? 한 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퀴를 한 번 긁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험 처리해서 자기 부담금 내고 저는 또 집 가서 이제 울고. 운전해본 차 중에 가장 비싼 차는 어느 정도? 롤스로이스 팬텀 10억 정도 하는 팬텀을 제가 경복궁으로 몰고 가서 촬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촬영을 한 차들 중에서는 가장 비싼 건 한 40억 정도 하는 40억. 40억? 차가. 아니 차가 어떻게 40억이 될 수가 있죠? 맥라렌에서 나온 세나. 얘기 들어봤어. 맥라렌. 네, 맥클레렌.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는 혹시 좋아하시겠죠, 당연히? 분노의 질주랑 같이 자라왔을 만큼 매 시리즈 챙겨봤고요. 이번 시리즈는 한국에서 그 전 세계 최초로 개봉했는데 미국보다 무려 거의 한 달 넘게 37일? 37일이나 빠르게 개봉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최초 개봉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니버셜 픽처스 회장님께서 시리즈가 지속되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한국 팬들이 보내준 성원이 너무나 원동력이 돼서 빨리 개봉을 하게 됐다고. 소비자들은 아주 소규모 자본으로 만든 영화 느낌이었는데 이게 점점 커져가면서 글로벌 수익이 엄청 늘었어요. 백건우 작가님은 이번 예고편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한 5번은 돌려본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돼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또 막 보이기도 하고. 진짜 놀랐던 게 한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나오면은 회상 장면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귀신인 줄 알았어. 또 다른 영화에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게 나오면은 다들 욕하고 막 이게 말도 안 돼. 근데 분노의 질주는 진짜 다 봐줄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제일 좋아하는 편이 몇 편이에요? 3편이랑 7편을 제일 재미있게 봤던. 동양나라에 가본 적이 없어서 뭔가 토쿄라는 한장이 있었어요. 7편은 뭐 거의 최고니까. 7편은 눈물밖에 안 나네. 일단 3편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작품인 것 같긴 하는 게 저스틴 린 감독이 처음으로 감독을 했던 게 3편이었어요. 이 감독이 사실 굉장히 잘 만드는 감독이에요. 스타트랙이라는 이거 시리즈 자체가 제이제이 아브람스라는 엄청 유명한 감독이 맡았던 거를 대체 누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스틴 린 감독이 엄청나게 잘했잖아요. 분노에 질주하면 사실 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등장한 차량 중에 혹시 소개해주고 싶은 차량이 있을까요? 사실 이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는 나오는 차들이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꼭 뽑으라고 한다면 다찌랑 수프라. 차 알못인데 다찌하고 수프라는 알아요. 어쩌면 차로 캐릭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분노의 질주 1편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도미닉 토레로랑 브라이언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자동차로서 의미를 부여했다는 의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미닉처럼 근육질에 이 남성성 가득한 그 남자의 차는 다치 차죠. 그리고 잘생긴 이 훈남의 남자 브라이언의 차는 아주 매끈한 일본의 고급 스포츠카들 GTR이나 수프라 같은 차량들로 꾸며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이 수프라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 어떤 차든 나오면 중고차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요. 토요타 수프라도 이제 비싸졌나요? 미국에 머스탱이라는 차량이 있잖아요. 70년대 굉장히 큰 히트를 치게 돼요, 미국에서. 근데 일본에서 이제 그걸 또 보고 쟤네 좀 스포티카 만드는 거 잘 팔릴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일본에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차가 바로 셀리카입니다. 셀리카에다가 앞에 본네트 부분에 늘려서 6기통 모델을 넣은 게 이제 수프라의 시초가 되고요.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 나온 수프라는 마크4 4세대 토요타 수프라 모델입니다. 4세대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된 상태인 건가요? 역사가 있는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1세대 수프라는 진짜 일본에서만 팔렸고요, 거의.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인이 알고 열광하는 스포츠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분노의 질주를 만나고 완전히 변하게 된 거죠. 미국 대표 브랜드가 몇 가지 있어요. 크라이슬러, 다츠, 옛날에 있었던 플리머스, 포드, 캐딜락 이런 차량들이 되게 많은데 머슬카가 뭔지 아시나요? 왠지 근육질의 차? 남성스러움을 그대로 담은 차가 이제 머슬카로 분류가 돼요. 혹시 그 이렇게 위로 올라 맞바퀴 막 위로 들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울그락불그락한 미국의 남자의 차 그런 거 이제 머슬카라고 통칭을 하는데 같이 차저는
이제 그 머슬카 시장을 초반부터 함께한 그런 차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미닉이 주로 타는 거는 68년식 그리고 70년식 차량을 주로 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RT 모델을 주로 타고 있어요. 그게 레이싱 앤 트랙이라고 조금 더 고성능 버전을 가진 다치 차저를 주로 타고 있습니다. 사실 신형으로 오면서 6세대 모델부터 이제 문 4짝 달린 세단으로 다시 한번 탄생하게 됩니다. 세단도 있어요? 네, 다치 차저가 한번 부활을 하게 돼요. 그렇게 바뀐 차저는 아직도 분노질주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경찰차로 쓰이는 차저라든지 맞아요. 네, 차저 핫퍼스트라는 또 경찰차 디비전도 있고요. 소방차로도 쓰기도 합니다. 중동 그런 나라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거기 경찰차들은 진짜 다 그 아우디 SUV, 포르쉐 뭐 이런 것만 타고 왜냐면 이게 빠르니까. 다치가 나오는 장면 중에 제일 유명한 장면이 아마 5편에서 금고 몰고 가다가 이렇게 꽝 받고 막 이러는 가능해요? 다치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건 좀 불가능해 보이던데? 사실 그 영화에 나왔던 차는 이제 다치 SRT-8이라고 차저 중에서도 고성능 디비전에 강력한 엔진을 가진 V8 엔진이 들어간 425마력짜리 슈퍼 세단인데 두 대가 있다고 해서 800마력이긴 하지만 10톤짜리 금고를 바퀴도 없는 그냥 맨바닥에서 끌기는 사실 필수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다치 차량이 그 앞쪽 차체를 이렇게 들고 달리는 장면들도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해요. 900마력이라고 설정이 돼 있었어서 X만 봐도 앞바퀴가 들린다 라는 표현이 영화 속에도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차라고 설명이 됐었거든요. 또 실제로도 밀리바라든지 좀 그런 장치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강력한 힘을 가진 차라면 가능합니다. 차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싸 보이긴 하는데 저게 어느 정도 비싼지는 가늠이 잘 안 돼요. 근데 실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자마자 어떤 차인지 알잖아요. 비싼 차들이 많죠. 영화를 지나가는 차들 보면 가격표가 붙어서 지나가죠. 실제 영화에 그게 가격표부터 나오면 재밌겠다. 밑에 이 차 가격 뭐 10억 이렇게 지나가고. 분노질주 더세븐에서 두바이가 나오잖아요. 그때 정말 비싼 차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빌딩과 빌딩 사이를 통과했던 그 엄청난 슈퍼스카, 그 차량의 이름이 바로 라이칸 하이퍼스포츠입니다. 이 차량은 1년에 7대밖에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가격이 무려 39억 원에 39억.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W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동의 부자들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고요. 이 차량은 780마력이고요. 최고 속도도 400km에 육박하는 엄청난 성능을 가진 차량이고요. 그 외에도 헤드램프가 뭐 다이아몬드 F가 박혀 있다든지 굉장히 사치스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영화에 등장한 차 중에 세상에 딱 2대밖에 없는 차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로마니 되게 특이한 차 많이 타고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로마니 가져왔던 코닉세그 CCXR 트레비타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코닉세그 중에서도 특별 생산 모델로서 이제 세대를 생산하려고 했다가 다이아몬드 코팅이 되어 있는 차인데 이게 뭐 도료 문제로 2대밖에 생산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대가 분노질주 얼리미티드에 나온 그 코닉세그입니다. 이 차는 가격이 혹시 어느 정도예요? 이게 54억 9천만 원. 54억이면 대한민국의 대표 차량이죠. 소나타가 210대 좀 넘게. 210대 와. 코닉세그는 어떤 브랜드길래 이렇게 막 비싼 차만 만들고 그래요? 코닉세그는 우선 스웨덴에 있는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이에요? 실용적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싼 차를 만들고 그래? 스웨덴에 있는 하이퍼카 브랜드고요. 하이퍼카라고 하면 슈퍼카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 그러니까 엄청난 성능을 가진 차량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나온 뭐 제스코 이런 모델들은 1600마력, 1800마력 이렇게까지 가는 다른 코닉세그 차량들도 가격대가 어마무시한데요. 30억 정도, 20억 정도 이렇게 가격대가 우리 이제 형성되어 계속 있다고 합니다. 막 54억 들었더니 20억은 되게 싸게 느껴지네? 좀 싸네요. 우선 코닉세그라는 브랜드 자체가 제작하는 방식도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게 상인이 직접 만드는 수제작 방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어서 되게 유니크한 이미지, 엄청난 부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수제작으로 만드는 회사들은 많잖아요. 네, 꽤 있죠. 뭐 롤스로이스라든지 뭐 벤틀리라든지. 푸조 아닌가? 어디다가 푸조를 지금 또 혹시 소개해주고 싶은 차가 있을까요? 콜벳 그랜드 스포츠, 이것도 정말 희귀한 차예요. 1963년식인데 콜벳이란 브랜드를 설명하기에 좀 앞서서 좀 미국의 전반적인 자동차 풍속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땅, 그리고 기름도 싸고 되게 장거리를 멀리 한참 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머슬카가 있고요. 콜벳 같은 경우는 사실 머슬카의 범주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성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건 스포츠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생산은 또 수제작으로 제작을 했어서 이게 물리는 물량에 비해서 풀린 게 워낙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클래식 콜벳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콜벳 많이 타봤죠? 아 타봤어요? 네, 비디오 게임에서. 아
근데 이런 차들은 엄청 비싼데 누가 타요? 콜벳은 미국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그렇게 많이 탔었습니다. 왜 그럴까? 딱 60년대 그쯤이거든요. 닐 암스트롱 우주 갔다 오고 딱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할 그때 쉐보레가 마케팅을 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리스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요. 1년에 $1만 돼. 쉐보레에서 아무나 탈 수 있게 해주겠다. 우주 비행사가 타는 자동차.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님도 이거 63년식 콜벳 가지고 계시다고 신혼 선물로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분노의 질주에 나온 차량들 중에 한국에서도 그런 차량을 타는 분들이 있긴 있겠죠? 연예인분들께서 이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차량들 중에 몇 개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더세븐의 아벤타도르라는 차량이 나오거든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차량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지드래곤 시아준수 씨도 타시고요. 그리고 또 데카드 쇼가 탔었던 마사라티 기블리라는 차량이 또 있어요. 차승원 씨도 타셨고 수혜 씨도 타셨고 되게 많은 연예인분들이 타셨던 차량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1편하고 7편인데 7편이 사실은 이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봐야 되는 작품인 게 폴 워커의 마지막 작품이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7편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두 갈래 길로 나눠지잖아요. 그 브라이언의 마지막 모습. 그 장면이 저는 그 1편에 도미닉이랑 또 브라이언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또 나란히 가다가 한 명이 떠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도미닉이 떠났었고 더세븐에서는 브라이언을 영원히 떠나보내는 그런 장면이 좀 오버랩되면서 세상을 떠난 지 7년 정도 되는데 그 아직 그 노래가 나오면은 그 See You Again 삭살 돋더라고요. 제목부터 See You Again이잖아. 다시 만날 걸 예상하고 달라졌겠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만날 수 없게 됐다는 걸 아는 순간 어마어마한 슬픔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폴 워커가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동생이 몸도 안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동생 역시 형의 빈자리를 자기가 채우는 것이 분노의 질주 팬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서 찡해진 어떤 또 비하인드였던 것 같아요. 폴 워커가 실제로 자동차 마니아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차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고 타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포로커가 스카이라인 계열 차량을 엄청 좋아해요. 포로커는 스카이라인이라는 이미지가 공식화될 만큼 실제로도 포로커 씨께서 영화에 나왔던 GTI를 직접 소장하기도 했었고 여러 대를 소장했었다고 해요. 영화 속 일본 차량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일본 차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부서져야 되는데 일본 차가 상대적으로 약간 가격이 싸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영화를 촬영할 때 차가 워낙 많이 파손이 되고 막 터지고 전복되고 하니까 보통 한 5대 정도 같은 차량을 준비를 해놓는다고 해요. 초기에 이제 사정이 안 좋을 때 현실적인 이유로서 일본 차들을 선택하게 됐다. 싸지만 멋있고 그런 자동차 문화의 좀 중심에 있는 국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도쿄에서도 그런 드리프팅 문화가 좀 많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눈으로 봤어요. 아 그래요? 고등학생들도 거기에 영화처럼 그렇게 진짜 해요? 네, 진짜 해요. 일본이 근데 옛날부터 그런 드리프트 문화나 와인딩 문화가 되게 발전이 돼 있었어요. 근데 한국 차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일본 차에 비해 절대 떨어지지 않잖아요. 몇 번 나왔어요, 심지어. 몇 번 나왔는데 현대 자동차 나오지 않았나요? 약간 구석탱이에 짱 박혀 있는 그런 이미지로 나왔는데 What you think? I'm gonna let you roll in a Hyundai? 우리는 어릴 때 TV로 하면 엄청나게 고급차였거든. 근데 현대차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전까지는 좀 분노의 질주의 그런 주제와 안 맞아서 못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는 현대가 모터스포츠에도 도전장을 많이 내밀고 있고 그 안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 아마 한 다음 편이나 차기작 정도에는 현대가 대거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혹시 총 그 부서진 차량의 액수 어느 정도 될까요? 1487대가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폭포처럼 떨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차량을 해킹해가지고 그 차고지에 있던 차들을 다 후진시켜가지고 창문으로 데카드쇼가 원래 이제 차량 파괴하신 파괴왕. 네. 이분만 또 따로 집계한 거 있지 않을까요? 사실 손실액으로 계산을 하면 이분이 1등이라고 해요. 데카리쇼 형님께서 2천억이 넘는 손실액을 내서 계산해보면 8편 이 제작비가 2,800억 정도 되거든요. 한 편 제작비 정도를 이 한 사람이 다 부숴먹은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영화처럼 경주를 많이 하나요? 레이싱 같은 모습들은 실제로 다 있는 고증이 되게 잘 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미닉이나 브라이언끼리 드래그레이스 같은 거 하잖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차 따먹기라고 도박성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막 막고 그랬었는데 이게 암암리에 진행이 됐었다고 들었습니다. 분노의 질주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재밌는 건 아마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차를 보는 맛일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엄청난 차들이 나올 것 같은데 예고편만 봐도 딱 아시잖아요. 어떤 차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신형 수프라가 나와요. 잠깐 단종했다가 부활을 해서 나오는데 그 안에 또 한이 타 있더라고요. 아한 둘이 같이 부활한 게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그 로켓을 달린 그 차가 뭐예요? 폰티악 피에로라는 차인데 사실 처음 봤을 땐 피에로인 줄 몰랐는데 영화 대사에 막 피에로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다찌는 이번에 안 나오나요? 다찌 또 나옵니다. 다찌가 사실 매 시리즈마다 엄청 많이 변해요. 다찌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신 또 도미닉 토레로께서 타고 나오시는데 이번에는 또 다찌 차저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그리고 또 어떻게 망가질지 그런 게 좀 기대가 됩니다. 도미니크는 뭐 다지랑 잘 어울린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김중영 작가님이랑 저랑 어울릴 만한 차가 있을까요? 내가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난 스카이라인이지 스카이라인. 스카이 아니 전혀. 제가 봤을 때 사실 되게 좀 진중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네시스 차량에서 G80이라는 차량이 있거든요. 바로 전 세대 G80 차량. 전 세대시니까. 사회 지도자층은 거기에 걸맞은 차를 타야 한다는 어떤 의도로 보이고요. 제네시스가 또 약간 육중한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육중환이요? 여기 근처 살아요. 저는 어떤 차가 어울릴까요? 자전거 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자전거 진짜 잘 어울리시긴 해요. 자전거 좋아하긴 한데 저거 어때 저거? 모닝. 저기요. 저는 오후 좋아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국적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포쇼 나오겠네. 아우. 고성 프랑스 차량이고요. DS라는 브랜드 아세요? 네. DS3 이텐스 주황색 차량이 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오랜만에 돌아온 분노의 질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진짜 더욱더 기대감이 커지네요. 오늘 같이 얘기해보니까 드라이브를 함께한 느낌이고요. 우리가 또 백건 서진 작가님을 보내드리면서 See you again 했잖아요. See you again. 언젠가 또 뵐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질문이 있으시겠죠? 이 시리즈 중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뭔가 약간 나뉘는 게 3편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전 1편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어떤 분들도 7편을 제일 좋아해요. 몇 편이 좋아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더욱더 트렌디한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